지금 24회 회계 실무 능력 검정 시험 지금 문제 1번 보고 있는데 1번에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을 풀었지만 이 작은 문제부터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이랑 X 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 금액을 각각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구하려면 일단은 BS 금액을 확정시켜 놓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X 1년도 말에 도대체 충당금이 얼마로 될 거냐. 최종적으로 거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못 갔다 하면 조정하는 거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거래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어떻게 한 거를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금액이랑 실제로 가야 될, 그러니까 슈드비의 대순충당금 금액이랑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대손학비를 설정하면서 결산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각각의 거래들에 대해서는 1번에서 사실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 거래가 기록되고 나서 그러면 기말에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일지를 안다면 여태까지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있겠죠.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대손학비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대손상비를 좀 없애주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금액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슈드비 금액을 그럼 뭘로 볼 거냐? 그러니까 X 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금액을 얼마로 볼 건지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 지금 연령 분석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연령 분석법이 뭐냐면 이렇게 각 연령별로 연령 그룹이죠. 연령 그룹별로 그 채권 금액이 얼마고 회수율을 각각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연령 분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일 이하의 채권을 딱 묶는 거예요. 이 묶음들을 예상했을 때 99%는 회수될 것 같다. 그럼 1%는 회수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수되지 않는 1%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60일이 넘어가는 채권, 그리고 120일이 초과되지 않은 채권 그룹을 이렇게 채권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걸 모아보니까 18만 원이라는 거고 그 18만 원은 이 그룹들은 보니까 내 경험상 95%는 회수가 되더라.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5%만큼 회수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 충당으로 설정한 거예요. 18만 원 곱하기 5% 하면 9천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0일이 넘어가는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60%밖에 회수가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 3만 원 그러니까 150일이 넘어가는 채권들을 쭉 굵어 모아보니까 3만 원인 거예요. 그 3만 원에다가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40%를 곱해서 12,000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들을 다 합산한 금액인 23,000원이 X 1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겠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문제상에서 여기서 사실 그런 게 주어지진 않지만 특정 채권을 딱 보니까 이 특정 채권은 회수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60일 이하의 채권에 있는 게예요. 하나는 얘가 발생한 지 채권이 60일이 안 됐지만 이 채권 10만 원짜리 딱 보니까 이 업체는 지금 부도 상태라서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부도가 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부도 통지만 나왔어. 아직 부도 결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10만 원 채권을 뽑아내서 걔는 100% 설정하고 나머지 있죠. 20만 원 중에 10만 원 뺐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해서만 이 회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채권을 구분해서 판단하거든요. 실제에서는 실무상 이게 어쨌든 충당금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을 하죠. 어쨌든 이 문제상으로는 기말에 주어진 채권 금액이 이거고 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연령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에 예상되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23,000원이라고 일단 먼저 구해 놓은 거죠. 여기서는. 그럼 그렇게 구했으면은 기말에 요 1번 구한 거예요. 요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은 구한 거예요. 그럼 대손상 B는 어떻게 구할 거냐? 기존에 회계 처리한 거를 사실 모아보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1번에서 지금 회계 처리했던 게 있거든요. 그 회계 처리한 것 중에 대손상각 B나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 환입 같은 거 이런 걸 모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계 처리하면 기초 금액은 일단 주어졌잖아요. 이걸 T 계정을 그리면서 하면 편한데
기초의 충당, 이거 충당금 T 계정이에요. 기초의 충당금이 3만 원이라고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중의 회계처리를 보니까 제각하는 게 있었어요. 제각. 우리가 4만 원짜리 회수 불능된 거 있잖아요. 제각을 시켰는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모자라서 3만 원밖에 제각을 못 시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T 계정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일단은 3만 원이 충당금이 설정돼 있었는데 제각시켜야 되는 금액은 4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으로 없앤 건 3만 원을 없앴어요. 네. 근데 뭐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기말 충당금으로 가야 되는 금액이 2만 3천 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만 있다면 여기 2만 3천 원 이 대손상각비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인 거죠. 당해 연도에. 만약에 다른 거래가 없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딱 그 거래만 있었다면 근데 다른 게 어떻게 더 대손상각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면 4만 원 중에 3만 원만 인식했거든요. 충당금을. 그래서 대손상각비 제각으로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를 네, 그러니까 채권을 없애면서 대손 충당금이 있던 4만 원을 총 없앴는데 4만 원 중에 3만 원 충당금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만 원은 추가로 대손상각비로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위에서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 밑에는 고려하지 않은 요소들만 구한 거예요. 이 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대손상각비 환입도 있었거든요. 이거 회계처리도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앞에 문제에서 보면 대손상각비라고 있었어요. 환입이라고 왜 적어놨냐면 대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줄이는 거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차감해서 5천 원만큼 차감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말에 지금 2만 3천 원을 추가로 고려한 금액이 2만 3천 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 X 1년도 기간 동안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여기서 온 2만 3천 원이랑 여기서 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제각이랑 환입을 다 고려한 2만 8천 원이 대손상각비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T 계정을 그리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충당금을 그냥 제각을 다 인식하는 거예요. 4만 원을. 제각을 다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각을 다 인식하고 기말에 인식해야 되는 2만 3천 원 어디서 나왔죠? 연료분석법 요 2만 3천 원에서 슈드비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3천 원을 구하니까 그럼 대손상각비를 이만큼 3만 3천 원만큼 인식해야 되겠죠. T 계정을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근데 여기서 인식되지 않은 게 뭐죠? 위에랑 약간 다르잖아요. 위엔 3만 원을 그냥 우리가 회계 처리하듯이 없앴는데 여긴 그냥 제각을 상환을 해놓고 아예 대손상각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 T 계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게 대손상각비 환입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여기서 고려하지 않았냐면은 관련된 채권이 없는데 대손 충당금 쪽에서 이 환입된 대손상각비를 여기서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말에 관련된 채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기말에 이 채권이 없는데 대손상각비를 여기서 고려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꼭 안 된다 된다의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대손상각비 33,000원을 구한 다음에 환입된 대손상각비에 그러니까 대손상각비가 이거는 어떤 계정이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으로 들어오겠죠. 차변 대손상각비, 대손상각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면 기중에 회계 처리를 고려하지 못했던 회계 처리 요게 있었던 거죠. 대손상각비 환입.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다 제각했다가 못 받을 거로 만들어 놨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5천 원만. 다 못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대변에 기록했고 그 차변에 현금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3만 3천에서 5천을 빼면 2만 8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문제는 요거 여기까지네요. 이번 문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